자, 영재학교 모의고사 생물 영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생물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유전만이 나오고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게 분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체세포 분열과 비슷한 생식세포 분열이 나왔고요. 그리고 분류가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좀 가장 많이 대두되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험 방법은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보면 현미경 관찰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거 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 번째는 재료를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재료 먼저 준비를 해야죠. 현미경부터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되고요. 재료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표본을 준비해야 됐죠. 그래서 뭐 염색약을 넣어서 한다거나 또는 해리시킨다거나 이런 과정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 가지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료 준비가 어디에 있죠? 재료 준비가 이렇게 세 개네요. 그쵸? 그럼 이거 순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양파 뿌리를 잘라내야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하는 것과 그리고 해리시키는 것. 해리가 어떤 건지 알죠? 세포벽을 분해시켜서 관찰하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고정이 먼저일까요? 해리가 먼저일까요? 해리. 잠깐만. 고정이라는 게 뭐냐면 염색체가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잠깐 멈춰 하는 거잖아요. 잠깐 멈춰. 그대로 있어. 너 움직이면 안 돼. 얼음이야. 이렇게 멈춰 놓는 거잖아요. 근데 해리를 시키면 멈춰진 상태가 아니고 다시 핵분열이 되거나 또는 분열돼서 아예 세포 분열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고정화되지 않아서 실제 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 다음에 해리를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제 표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표본 준비는 이렇게 세 가지겠죠? 자, 표본 준비로 보겠습니다. 염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덮개 유리를 덮어서 압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덮개 유리를 이건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너무 쉽죠? 이거 당연히 덮개 유리를 덮기 전에 염색을 하겠죠? 왜냐면 덮개 유리를 덮어놓은 다음에 염색을 하게 되면 염색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염색을 하고 나서 덮개 유리를 덮고요. 찢어서 덮고요. 그 다음에 덮개 유리를 덮어서 그걸 고무가 달린 연필로 이렇게 두드려서 쫙 펴는 거죠. 관찰하기 편하게. 그래서 답은 5번, 4번, 6번. 여기까지 하고 끝나도 됩니다. 실제로는. 왜냐면 5번째 카드를 찾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되긴 하지만 관찰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 준비하는 거는 이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대물 렌즈를 보고 관찰하는 거 전에 재물대에 받침 유리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또는 조리개를 통해서 빛의 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겠죠. 그래서 순서는 738, 546, 21번입니다. 근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에 빠지다 보면 답을 738, 546, 21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핵심이 뭐냐면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너무 간단하죠. 덮개유리, 해붙임, 받침유리입니다.
끝. 받침 요령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확률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문에는 확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유전에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수학 문제인데 선생님이 설명 간단하게 해줄게요. 여기서 잘못된 카드 2장이 존재하는데요. 2장입니다.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첫 번째, 2번이 잘못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리개로 렌즈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요. 렌즈의 초점은 뭘로 맞추죠? 조동과 미동라사로 대물 렌즈와 재물대 사이를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조리개로는 뭐 하죠? 광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 틀렸고요. 또 하나는 어디 있죠? 어디 있을까요?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잘 못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대물 렌즈 짧은 것부터 맞습니다. 대물 렌즈는 긴 게 확대가 더 커지는 거고요. 짧은 게 확대가 작은 거니까 크게 보고 천천히 줄여서 보는 거니까 짧은 것부터 보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5번입니다. 왜 틀렸죠? 왜 틀렸죠? 색깔이 다릅니다. 이 청색. 청색 아니에요? 설명을 해볼게요. 식물은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녹색 칠판에. 아주 잘 보이죠. 그런데 청색으로 칠하면 이거는 잘 보일 거예요. 이건 잘 보이는데 얘는 형광빛이 돌아서 잘 보이는데 실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빨간색이 잘 보이죠. 그래서 식물은 메틸렌 블루에도 염색이 되기는 하지만 빨간색으로 염색합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물은 메틸렌 블루로 하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아세트산카민이나 아세트올세인으로 빨간색으로도 염색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보이겠죠? 동물 세포는 대부분 붉은기가 돌고 있어서 그래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2개가 틀렸습니다. 8장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2장이 틀린 게 나오는 확률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일단은 8장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 것 분의 2개의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풀어줘요? 여기 6이죠? 8, 7, 6, 3, 2, 1. 수학 시간 같습니다. 56분의 6, 28분의 3. 생물 확률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14번, 15번 문제를 좀 선생님이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할애를. 일단은 꽃가루 화분과 그리고 암술머리로 통해서 들어가서 미시, 그러니까 배낭까지 들어가는 과정. 그쵸? 그리고 난세포와 수정하는 과정까지를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분이 만들어지는 과정. 당연히 감수 분열 하겠죠? 근데 감수 분열까지는 알죠? 감수 분열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일단은 화분모 세포라고 얘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세포가 있습니다. 정모세포가 있어요. 남모세포가 있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화분모세포가 있습니다. 이건 EN이고요. 이게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4개로 나누어지죠. N으로. 근데 N인데 왜 4개로 나눠지죠? 한 번 복제하죠. 한 번 복제해서 4개로 나눠집니다. 왜 소포자라고 하냐면 나중에 뒤에 대포자가 나오는데 이건 작아지거든. 대포자는 커지고. 그래서 소포자라고 하고요. 이게 다시 핵 분열합니다. 이거 하나에서 핵이 분열해서 색깔이 좀 다른 게 나왔네요. 얘가 정액이고요. 얘는 꽃가루 관액입니다. 이 핵에서 핵 분열을 한 거니까요. N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요. 정액이 한 번 더 핵 분열해서 3개가 됩니다. 핵 분열해내는 건 뭐죠? 핵이 있고 한 세포에 핵이 있고요. 이렇게. 핵만 분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물이 조금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면과 같이 화분이 정액이 2개에 꽃가루 관핵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식물은 이핵성 정액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삼핵성 정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삼핵성 정액이고 정액이 2개에 꽃가루 관액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핵성 정액은 너희들이 일반 생물학 배울 때도 안 나옵니다. 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분이 암술머리에 붙으면요. 이렇게 화분관이 생겨서 꽃가루 관액이 들어가고 정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암술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암술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밑씨까지 쭉 내려가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배웠으니까 배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배낭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배낭 모세포가 있고요. 이건 EN이고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몰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퇴화가 되잖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대포자라고 하고요. 왜 대포자라고 하는지 알겠죠? 3개의 핵은 퇴화되고요. 하나만 몰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양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핵 분열합니다. 완전 많이. 완전 많이. 근데 여기서 핵 분열이 나중에 세포벽까지 생겨져요. 재배열하고요. 위에 3개가 반족세포고요. 중간에 2개가 극핵이고요. 조세포가 양쪽에 2개 있고요. 밑에서. 난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난세포가 여기 하나 있다는 거는 난세포가 생식에 관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실제 난세포가 생식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정액이 2개인 일반적으로 보면 정액이 2개라고 했잖아요. 정액이 2개였잖아. 하나는 난세포랑 결합해서 이거 N이잖아요. N.
그러면 하나는 어디랑 결합할까요? 그냥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 그래서 실제 하나는 난세포와 결합하고요. 하나는 극핵 두 개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난세포와 결합한 친구는 EN이 되고요. 극핵이랑 결합한 친구는 3N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식물은 예외성이 너무 많아. 너무나 많아. 이것도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큰 게 난세포인데 4개 있는 것도 있네요. 이거 반족세포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생식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일반화된 식물의 모습이고 다른 모양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난세포와 결합한 친구는 배가 되고요. 극핵 2개와 결합한 정액은 배젖이 됩니다. 영양물질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분이 붙어서, 암술머리 붙어서 화분관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여기 실제로는 화분관 핵이 있겠죠. 그리고 정액이 2개 있죠. 2개가 하나는 난세포와 만나서 배가 되고요. EN. 하나는 한 정액이 극핵 2개와 만나서 3N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족세포, 조세포는 생식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로 봅시다. 자, 문제로 보면요. 우리 지금 N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B는 N 상태죠. 화분관 세포, 화분관 핵, 정액도 N 상태이고요. 그리고 배는 식물이 될 거니까 EN 상태이고요. 배젖은 3N. 그러면 그림 2는 뭐죠? A1과 A2의 핵속 염색체 모습이니까 얘는 N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B가 N 상태이니까 그림 이것과 똑같은 거를 찾으면 되겠죠? C는 3N이니까 이거의 3배인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5번이네요. D는 2N이니까 얘 2배인 것 4. 그리고 P 체세포, 그러니까 EN 상태를 찾으면 되겠죠? 이것도 4번이네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얘가 N이래.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이상하지 않니? N인데? N 상태인데? 원래 N 상태는 이거 하나만 있어야지.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것과 만나서 EN인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왜 얘가 이 모양이냐고.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식물은 예외성이 있어요. 자, 너희들 그 씨 없는 수박 들어본 적 있지? 이게 씨 없는 수박 있잖아. 삼배체. 난세포를, 이게 난세포입니다. 난세포를 너희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코리친 처리를 해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들고요. 정상 정핵과 생식을 시켜서 3N짜리 씨가 없는, 실제 씨가 좀 있어요.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비정상 생식세포 2개와 수정해서 4배체인 식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아까 너희들이 봤던 게 4배체 식물이야. 그래서 생물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실제 이렇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배수체 식물이 식물 중에 한 20에서 25%가 다 배수체 식물입니다. 4배체 식물. 보면 밀이 야생밀인데요. 밀이 같은 유전자, 같은 유전자지만 다른 유전자를 띄고 있는데 이게 4배체로 됩니다. 이렇게. 같은 유전자 다른 유전자. 상동염색체. 그래서 적응력이 되게 크대요. 배수체 식물이. 그래서 이 북부 초원지대는 되게 기후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럴 때 85% 정도가 배수체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식물 사회에서는 배수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릴게요. N 상태인데 이 두 개가 있잖아. 같은 게. 이해되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B. B가 어디 있죠? 아, 여기 B가 여기 있네요. B는 뭐죠? 화분관핵. 이거는 수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G. 조세포. 수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F 어디 있죠? 극핵이네요. 극핵이 정핵과 만나서 3N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정핵 중에 A2가 있으니까 A1과 만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배전. 되죠? 3N. 그리고 A2와 뭐가 만나죠? H가 만나겠죠? 이게 배가 됩니다. 2N. 자, 그러면 봅시다. 가나는 원래 양분으로 쓰일 부분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양분은 여기 있는데요. 기억 아닙니다. 니은, 다라는 각각 배젖과 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A는 장래 떡잎이 될 부분이다. 떡잎은 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의 니은. 식물은 항상 예외성이 있어서 문제가 좀 어렵지만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생식세포면 당연히 N의 상태이고 N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4번 정도는 맞아야지. 그치? 4번 정도는 맞아야지. 이거는 틀리더라도. 그리고 D 정도는 맞아야지. 얘는 식물이잖아. 그럼 EN이겠지. 그치? 그럼 D 정도 3번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분류 문제죠. 16번은 선생님이 볼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빈칸이 6개네요. 뭔가 함정을 주기 위한 문제죠. 자, 하나하나 볼게요. 유전물질을 가지지 않는 이거 틀리면 안 돼. 고드름 세포 구조인가? 아니요. 뭐가 있죠? 곰팡이? 바이러스. C는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뭔지 모르니까요. 자, D. 핵 구조가 있는가? 아니요. 뭐가 있죠? 핵양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세포질 속에 DNA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 에헤이, 대장균. 대장균. 자, 운동성이 있는가? 운동성이 있는 거 집신벌레가 운동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운동성 있는 거. 그리고 아닌 거는 곰. 여기까지만 하면 다 풀었어요. 그렇죠? 다 풀었어요. 이것까지는 다 맞아야지. 그치? 자, 이제 보기를 봅시다. A는 고드름이다. 맞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와 D는 대장균은 모두 단백질이 포함된 막구조를 가집니다. 그렇죠? 자, 광합성을 하는가? 가에 적합하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광합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들이야. 안 하는 것들인지 볼게요. 자, 대장균 하나요? 곰팡이? 안 하죠. 집신벌레? 그 유굴레나가 합니다. 집신벌레는 안 합니다. 적합합니다. 자, 리을. B는 효소가 없어 물질 대사를 못한다.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숙주의 효소를 숙주의 리보솜이나 여러 가지 산물을 이용해서 DNA를 RNA를 바꾸고 다시 전사해서 단백질을 만들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미음이 좀 어렵네요. 미음. F의 경우, 곰팡이의 경우 막구조를 파괴하는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다. 잠깐만. 항생제가 뭐지? 항생제. 우리 항생제가 뭐 때문에 발견됐지?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은 그 약의 성분이고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됐잖아. 그치?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지. 그렇지? 대장균 같은 세균을 죽이지. 실제 곰팡이는 항진균제라고 있습니다. 진균에 포함되니까 항진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우리 생물을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맞춰가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배젖과 배 문제도 그래도 2문제는 맞았어야 돼요. 이해되죠? 하나하나 맞춰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맞춰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